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Butterfly.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양연화 파트 2에서 방탄은 다시 청춘처럼 달리고 싶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청춘의 감정을 무의식 속에 억압해서 청춘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Young Forever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프롤로그는 그런 억압된 어른의 상태에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로는 무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영화인 인셉션의 로고가 이렇게 미로로 되어 있는 것도 미로가 무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벽이 감금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주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이 벽이 무미건조한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미로에 갇혀있는 멤버들의 모습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청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세히 보면 이 미로에 갇혀있는 청춘의 감정들이 이전 뮤비에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을 나타내던 제이호브 옆에는 여전히 약이 있고 슬픔을 나타내던 지민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가, 윤기는 이전 편에서 역시 라이터를 들고 무언가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전에는 윤기가 제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윤기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불의 이미지가 분노와 잘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감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1편에서 윤기가 불을 지르면서 다른 감정들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2편 런에서 윤기가 거울을 깨서 청춘의 감정들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윤기는 사랑보다는 분노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영 포레버로 돌아가서 이렇게 방탄 멤버들이 미로에 갇힌 상황은 청춘의 감정을 억압한 상태, 다시 말해 어른이 된 본체 지인의 현재 심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깃털이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이렇게 깃털이 날리는 것은 청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깃털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은 청춘이 끝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람과 함께 깃털이 날리는 장면은 청춘의 바람이 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날리는 깃털을 바라보던 청춘의 감정들이 이제 미로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눈여겨서 볼 만한 점은 뷔가 맨 마지막에 나간다는 점입니다. 앞서 모든 뮤직비디오에서 뷔는 본체가 청춘과 어른을 넘나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I Need You에서 이렇게 어른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어른이 되었고, 버터플라이에서 어른을 상징하는 큰 물, 즉 바다로 뛰어드는 역할을, 런에서는 어른을 상징하는 공허의 공간과 청춘을 상징하는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각각 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청춘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다시 무의식을 상징하는 미로 밖으로 나왔으니 어른에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에서 청춘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뒤집힌 세상이 B가 나아가자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공간은 forever가 적혀있는 활주로입니다. 이제 다시 뛰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그들에게 원 없이 달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그들 위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던 그들, 이제 영원히 함께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날 줄 아셨죠?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무엇을 용서해준다는 것일까요? 마침 이렇게 윤기가 악수를 하는 장면으로 봐서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용서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장면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와 컬러풀한 옷을 입은 윤기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화양연화는 청춘과 어른 사이의 과도기에서 겪는 성장통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은 어른의 이성과 청소년의 감성의 통합일 것입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한 남자는 이성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다른 한 남자는 감성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느 쪽이 이성이고 어느 쪽이 감성인지는 너무 쉽죠. 감성은 항상 컬러풀하게 묘사되고 이성은 보통 무채색으로 묘사되니까요. 이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 남자와 뒤에 있는 검은색 문입니다. 그리고 감성을 나타내는 것은 윤기와 뒤에 있는 파란색 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어른을 대표하는 특징이고 감성은 청춘을 대표하는 특징이기에 어른의 검은색 문이 청소년인 파란색 문보다 조금 큰 것이겠죠.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 아니냐 싶겠지만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에 드는 비용이 정말 최소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런 디테일한 설정을 납득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더욱이 화양연화 같은 대형 프로젝트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겠죠. 하여튼 이 둘이 화해를 하듯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른을 나타내는 검은색과 흰색의 봉투들과 청춘을 나타내는 컬러풀한 그림들이 뒤섞여서 모여 있습니다. 맞잡은 손 뒤로 보이는 이 물건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것일 테입니다. 다시 처음에 무엇을 용서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청춘의 감정들이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던 자신의 이성적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이 용서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항상 라이터를 들고 있던 윤기가 버닛이라고 적힌 카세트를 틉니다. 이제 이성과 감성이 하나가 되었으니 꿈을 향해 모든 것을 태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곧 나올 화양연화의 세 번째 이야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드림텔러였습니다. 용서해줄게.